딱 보시면 정확히 봐주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GV를 진행하게 된 정진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통은 서서 인사하고 먼저 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앉아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럼 우선 감독님들 오늘 세 분 모셨는데요. 직접 육성으로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보신 정동 연출한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 밤에 연인들 연출한 박용신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영됐던 손가락을 찾는 맘마 연출한 손윤희입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감독님들한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다들 배우 톤으로 얘기가 져가지고 네, 배우 모시고 영화 GV 하는 기분인데요. 오늘 그 작은 영화 영화제의 공포 특집입니다. 그래서 스위트 홈인데 과연 이 스위트가 어떻게 보여지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감독님들은 한테 우선 작품 소개, 어떻게 이 작품 만들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 이유는 사실 듣고 보면은 되게 별 거창한 거 없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연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인지만큼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저희들은 영화라는 어떤 포맷을 선택을 한 이상 그 이야기에 가장 적확하게 들어맞는 어떤 이 사운드와 그리고 장면의 어떤 그 연출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양식을 뭔가 연습하는 계기로 단편 영화를 뭔가 찍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상하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렇게 연출을 했을 때 진짜 그 감흥이 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조금은 기능적으로 한번 그 장면화를 우선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짜서 조금은 기능적으로 만들어 본 작품입니다. 그럼 그래서 혹시 장르를 그 공포 호러를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입봉 저희는 보통 이제 단편을 찍고 나면은 입봉에 어떤 다음 단계로 이제 입봉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입봉작으로 준비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성공적으로 입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작품으로 이런 이야기로 입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호러 베이스의 좀 액션 활극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연출하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미리 연습해보고 싶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긴 연애를 끝내고 다른 연애를 시작하게 됐었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전 연애가 저에게서 다 잘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어떤 자녀 감정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게 되게 꺼림칙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관계에서 뭐 기쁨이나 어떤 설렘 같은 걸 이제 느끼고 집에 돌아오면 좀 무서워지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가지고 그 감각이 이제 돌아왔을 때 욕조 안에 그 전 연인의 시체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떠올랐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제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꺼림칙한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된 영화입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약간 그 이별에서 오는 그런 그 긴 연애 끝에 이별이 조금은 그 약간 공포로 다가오셨던 건가요? 이별이 공포로 다가왔다기보다 뭐 이별은 이별대로 괜찮았는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네, 제가 그 전 연애와 새로운 연애가 이제 충돌하면서 생기는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윤희 감독님. 저는 저 성이 손 씨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얘기하다가 졸업작품 뭐 할까? 아이템이 없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손 씨인데 손가락 없어진 거 찾으러 가고 찍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요? 네, 진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제 저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보자 하면서 지금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시나리오에 좀 참여를 하셨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주제를 던져주신 건데 이제 영화 마지막 엔딩을 보면은 제가 그리운 아버지한테 보낸다 돼 있었던 게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소풍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딱 그 아이템까지만 던져주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그 영화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다 입장하고 나서 제가 감독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 오늘 당신 영화 못 본다. 이유는 하나다. 그 보고 나면 울 것 같아서 울고 나서 내가 바로 이걸 진행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정중하게 네, 오늘 못 본다 말씀드리고 저는 밖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아마 관객분들도 좀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그거 저희가 매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훨씬 더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거고 저도 할 말이 많을 거니까 저희가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아가면서 네,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 아니셔도 좋고요. 내가 보고 느낀 거 얘기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하도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냥 네, 편안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 마이크 네, 가지고 갈 거거든요. 네, 손. 일어나셔도 돼요. 항상 첫 질문은 어려운데 나중에 몰아치시지 마시고 네, 손 드신 건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왜 부끄러워하시지? 네, 그러면 그럼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그 장르 영화 특히나 오늘 보신 세 작품이 단편 영화에서 잘 보지 못하는 특수 효과라든지 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저예산이고 단편이고 이런 걸 만들어내고 구상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손윤희 감독님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전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장르를 좀 한 번에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단편에서 이제 잘 보기 힘든 것처럼 조금은 괴짜 영화 같은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장르를 제가 여기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CG도 많이 들어가지만 분장을 하는데 거의 하루에 세팅하는 데면 6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분장사님이랑 그리고 저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은 사실 영화에서 맨 얼굴이 나오시지 않으시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 그때 너무 잘해주셨던 기억들 때문에 뭔가 제가 영화를 영화제마다 볼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좀 계속 응원해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마음의 치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리고 CG 같은 부분은 제가 쉽게 접할 수 없고 이게 대학교 졸업 작품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본 분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지 이제 CG 대표님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그 과정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연기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아이랑 막 동물들 뭐 이렇다고 하는데 두 친구가 너무 정말 친남매처럼 이렇게 케미가 너무 좋고 잘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은 괜찮았나요? 저희 두 배우님은 이제 좀 쉬는 시간 같을 때는 조금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제 촬영하자고 말씀을 드리면 진짜 조금만 저보다 더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프로페셔널. 네. 좀 많이 그래요. 특히 이제 주인공인 규나 배우님이 그 부분에 많이 좀 차분함이 베이스가 커세요, 그분은. 근데 이제 반대로 도건 배우님 남자 아기 배우는 조금 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제 규나 배우님이 자, 우리 배우야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너무 편하게 찍었습니다, 그 부분은. 용신 배우님. 배우님이래 이제. 저는 그 시체 역할로 나오신 배우님이 계신데 그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추운 계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액션을 하실 때 되게 많이 추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불 가지고 막 달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는 그게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분장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움직임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그런데 움직이셔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연기나 이거 디렉팅 이런 거 잡을 때 사실 그 거의 얼굴 본 모습이 나오지 않으신 거는 그거 윤희 감독님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거 할 때 어디에 조금 중점을 두셨나요? 저는 그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자신의 몸이 아닌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뭐 차 운전 같은 걸로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운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다. 뭐 자기의 몸이 아니라 다른 좀 삐걱거리는 몸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운전해가지고 방문 앞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삐걱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을 질문을 하셔서 사실 질문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공정이 저는 오히려 의외로 프로덕션, 그러니까 촬영하는 동안에는 아 내가 힘든 순간이 있었나?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크레딧을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지만 이게 이제 후반 작업을 제가 다 그러니까 편집부터 믹싱, 사운드 디자인, 음악까지 다 제가 이제 혼자 했는데 이 믹싱 과정이 진짜 정말 지옥 같은 과정이었어서 제가 이게 또 고집이 좀 있어서 제가 이게 대사를 제외한 모든 사운드는 다 만들어서 이제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서칭이나 뭐 이렇게 폴리하는 작업 이게 정말 너무너무 예를 들면은 이제 마지막에 동생 등장할 때 이렇게 발전기가 꺼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텅 하고 꺼지는 소리가 제가 라이브러리에 발전기 꺼지는 소리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소스들을 결합하면 이런 소리가 나겠다라는 거를 뭐 한 10개, 15개를 찾아서 그거를 다 믹스를 하고 그거를 또 후 가공을 하고 이래서 하루 한 12시간 작업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은 한 10초 분량 작업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프로덕션은 그냥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운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사운드를 담당하시는 분을 따로 두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감독님이 사운드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크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후반 작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요. 이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완전 프로 작업자 그러니까 상업 장편을 작업하는 프로 스튜디오가 아닌 이상 개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이거를 뽑아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아 이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감독님들의 괴로운 순간까지 제가 들었는데 네 질문은 네 혹시 네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영화를 봐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선하고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영화가 좀 쉽게 와닿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에 연인들하고 손가락을 찾는 방법은 쉽게 와닿았는데 정동은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목도 그렇고 그 세 개의 공간, 세 개의 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개의 문과 세 개의 공. 그거는 저희 새 작품을 설명하는 네, 타이틀이고요. 감독님 작품에 대한 건 정동에 대한 제목에 대한 얘기죠. 네, 정동이 이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타이틀 엔드 타이틀을 띄울 때 정동에 대한 그 풀이 설명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급격하게 올라오는 감정 상태, 그래서 그 순간 뭔가 내가 행동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정신과 용어거든요. 정동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영화에서 조금 집중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저희가 보통은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이게 사실 장편 서사 방식인 거고 단편에서는 이 기승전결을 다 갖추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어떤 한 가지 현상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장면을 연출하는 거에 좀 더 힘을 실어보자라고 해서 저는 그 세 친구가 각각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것이 발현되는 그 순간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세 친구의 각자의 어린 적 트라우마가, 한 친구는 이제 엄마의 자살, 그리고 한 친구는 어린 시절 그 동성 그 남성, 성인 남성으로부터의 어떤 좀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한 친구는 자신이 받았어야 할 신내림을 엄마의 강요로 동생이 대신 받았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오는 트라우마.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라우마를 장면화해서 좀 표현하는 거에 많이 신경을 좀 쓴 작품.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저쪽에. 우선 새 작품 너무 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동에서
뭐 문양이나 귀신이나 옛날 사진들에 대해서 막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본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귀신이나 문양 그런 데 대한 전설이나 설화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들고 온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창작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건 다 제가 가장 좀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 문양도 이제 제가 그 미술팀 친구들이랑 상의를 해서 그냥 좀 흔하지 않으면서 좀 제 그럴듯한 문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저 인터넷 서칭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후반에 다 사실 해서 넣은 장면들이거든요. 실제 촬영 때는 저 인터넷 서칭 장면을 놓고 촬영하지는 않았고 제가 다 후반에 만들어 넣은 장면인데, 그래서 후반에 편집 작업을 하면서 아, 여기서 좀 이렇게 오싹하고 크리피한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해서 그거에 관련된 장면을 자꾸 조합해서 만들어 넣은, 네, 그냥 그럴듯한 장면들입니다. 네, 또 네, 이쪽. 저는 아까 뭐 보고 질문하시길래 이게 순서대로 세 분한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네, 안 주셔가지고 서운할 뻔했어요. 두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최우진 감독님한테는 그 이제 연출적인 면에서 실험적인 걸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동에서 연출하실 때 제일 약간 공들였던 그런 장면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이제 박용신 감독님한테는 왜 하필 많은 요일들 중에 금요일 밤으로 설정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용신 감독님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친밀한 관계면은 평일에 만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더 막 시작하는 관계면은 주말에 만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제 생각에 금요일이 좀 애매한 정도의 거리에서 약속을 잡게 되는 요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금요일에 되게 신났다가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슬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로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아이유 노래를 생각했었거든요. 다들 궁금하시죠? 네, 왠지 뭐 금요일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의 특이함이 근데 왜 토요일은 갑자기 그렇게 다운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요일에 좀 뭐 술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러면 되게 즐겁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에 되게 행복하고 좋았던 것만큼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감각을 느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에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금요일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금요일에 상영회 할 거 그랬어요. 왜 수요일입니까? 네, 작은영화 영화제는 네, 매달 네, 첫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왜냐면 요즘은 특히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상 컨텐츠, 영상 스토리텔링이 이제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온갖 플랫폼을 통해서 접하기도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시나 거기에 대한 제 답은 그래도 사람들이 15,000원 내고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영화를 선택한 이상 그냥 이 영화라는 매체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맞는 영화적 양식이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가 좋고 재밌는 것은 너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축구 선수가 뛰려면 두 다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영화적으로 전달하는 시네마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시네마틱의 어떤 양식적인 요소로 크게 다가오는 게 저는 딥포커스와 롱테이크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단편 영화인데, 첫 번째 단편 영화 찍었을 때도 이제 거기 딥포커스는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욕심내서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저한테 기준은 컷은 반드시 나눠야 하는 기준이 있을 때만 나누자라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롱테이크가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기술적인 과시를 위한 롱테이크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안에서 가장 맞아떨어지게 스테이징과 블로킹이 가능할 때 그것을 저희는 예를 들면은 뭐 영화적으로 용어를 사용하자면 뭐 OS에서 시작해서 단독 인서트를 거쳐서 뭐 투샷에 갈 때까지 이렇게 컷들을 다 분할을 하는데, 이거를 한 샷 안에 잡을 수 있게 블로킹과 스테이징이 되면,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담아낼 수 있으면, 그게 알게 모르게 관객들이 뭔가 지금 내가 연출한 이 장면, 이 컷에 이 샷에 집중하게 만드는 시네마틱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동 찍을 때도 첫 컷이 사실 그 소담이가 혼자 길게 전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원테이크로 찍은 샷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인서트 컷이 몇 개가 들어가서 그게 중간씩 끊기긴 하지만 그게 이제 원테이크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도 계속 이제 원테이크로 흘러가는데, 그런 이제 블로킹과 스테이징, 그래서 그거를 저는 현장에서 좀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거를 사전에 이제 리허설 때 최대한 스테이징 연습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우리가 연습한 대로 모두가 카메라 파트와 배우 파트가 다 우리는 아주 정교한 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하에 그렇게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컷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테이크가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가장 공들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첫 씬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한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저희 무슨 영화학과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굉장히 알찬 느낌입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손가락을 찾는 방법에 손윤희 감독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영화 자체가 손가락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뭔가 산재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표 사장의 이제 딸이 그 손가락을 씹어 먹는 장면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같이 약간 조금 분노하게 되는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단순히 찾는 그런 스릴러의 이야기도 있지만 약간 노동자의 이야기를 같이 담은 것처럼 또 느껴졌는데, 혹시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상상 속의 모험을 떠난 가족 드라마처럼 보이게 하려 했고, 그 내재된 이야기로는 이제 산재 처리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동의 잔혹한 역사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한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도 손가락을 찾는 방법인데, 사실 영화를 보면은 그 방법이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 노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와 법 같은 것들이 바뀌긴 어려운 사회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좀 어려운 사회지 않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좀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로 이제 사실 사망 사고까지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 지금의 상황과 이 영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아마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은 혹시 그 이슈화된 내용에 대한 거와 이 영화를 훨씬 전에 아마
이 영화는 기획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HBC는 너무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를 한 첫날 이제 화장실에서 앉아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좀 신기한 게 대기업에서 하청을 한 그런 곳들은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손가락이 잘리거나 아니면은 얼굴에 파편이 튄다던가 다리 쪽에 무슨 화상을 입는다 하는 일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하청이다 보니까 제대로 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 법 관련돼서도 이게 진행이 되면서 다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비해 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분들이 적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준비할 때도 이런 기사들은 많았는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번 외국인 노동자분들처럼 많이 기사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때 찾아볼 때는 거의 한 3, 4일에 하나씩은 기사가 좀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만 그 분의 사연이 다 모든 그 피해자분들의 일들이 좀 많이 슬프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분의 사연이 좀 많이 이 사람들한테 좀 크게 울렸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그 파네미로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감독님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셨어요? 이제 약간 좋아하는 감독님을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오마주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는 만들었던 첫 번째 연출작에서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했고 이번에는 파네미러를 좀 해서 이렇게 눈괴물 나오는 것처럼 우린 네발 괴물을 하자 이렇게 스태프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감독님 전작도 여러분들은 찾아보셔야 되는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파네미로야.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제한된 시간도 있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들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집에 가서 나도 그 질문 할 걸 이런 거 네 후회하지 마시고 네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 못한 질문 2개가 있군요. 손가락을 찾는 방법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쨌든 손가락을 각자 하나씩은 찾았는데 그게 손가락 그 모험 자체를 허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손가락을 찾은 것도 허상이었는지 그 공간을 나오면서 그 아이들은 그 모험의 기억을 잃어버렸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소세지 사이에서 나왔던 그 손가락은 리히 눈에만 손가락으로 보였던 건가도 좀 궁금했어요. 일단 그 이제 식탁에 나왔던 소세지 손가락은 저는 연출할 때는 이제 리 입장에서만 보인다 생각했고 다른 배우님들한테는 다 보이지 않고 소세지를 집다가 떨어져서 그거를 친구가 장난으로 집어먹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저는 연출할 때는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사람마다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거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해석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했고 이제 첫 번째 질문들과 연결이 되는 게 결국 이 친구들이 한 게 모험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탐방을 하고 손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나왔는지는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그 질문도 받아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아서요. 네. 네. 제가 정리하는데 한 30분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못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의뢰받죠. 이렇게 모더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게 호러 장르라는 거 모르고 그냥 타이틀만 스위트 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지? 뭐 그 가족 영화에 대한 얘기인 건가? 하고 그냥 네 일정을 물어보시길래 네 괜찮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되게 공포 특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 무조건 낮에 봤거든요. 그래서 제 그 처음에는 소리만 들었어요. 네, 많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번 볼 때 약간 이게 좀 익혀지잖아요. 순서 여기 때는 요렇게 나오겠다. 특히 그 왜 발가벗은 그 남성이 벽에 서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소리만 들으면서 딴 일 하면서 이렇게 그래 지금은 왜 갑자기 조용하지? 딱 봤는데 그분하고 눈이 마주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낮에서 이렇게 막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익힌 다음에 또 보고 또 봤는데도 저는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포 영화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기서 우리를 놀래킬 걸 아는데도 놀라잖아요. 그러면 감독님들은 그 박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타셨나요? 솔직히 저는 그게 제일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박자에서 내가 이거는 무조건 놀래킬 거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연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새 감독님들한테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물어보신 게 사실상 연출 호흡 이제 네, 되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런 이야기로 한번 찍어봐야지라고 했을 때 제가 세운 뭔가 기준 중에 그러니까 큰 기준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점프 스퀘어는 안 쓴다. 이게 점프 스퀘어 다들 보러 오신 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깜짝 놀래키는 장면들. 그러니까 저는 서프라이즈와 스케어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프 스퀘어는 일단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아주 뻔뻔하게 백주 대낮에 어떤 공포를 한번 해보자. 이 두 개가 이제 제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면 연출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영화적인 장치 안에서 그 스테이징과 어떤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짰을 때 저도 이제 관객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되게 나를 기분 나쁘게 긴장으로 몰지만 분명히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거야 라는 순간들을 예측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반박자만 빠르게 들어오던가 반박자만 늦게 나와도 저는 그런 거를 예상을 벗어나는 조금 이제 놀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점프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카메라가 천천히 이렇게 확 도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돌아가는데 여기에 씩 웃고 앉아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뭔가 이렇게 깜짝이야는 아니더라도 되게 소름 돋는 공포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질렀다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남자분도 되게 무서웠지만 그 여동생 첫 등장하는 게 그냥 되게 무심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서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나름 좀 이렇게 하면 이런 관객 입장에서 이런 감흥이 날까라는 거를 한번 제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렇게 발가벗은 남자가 벽에 서 있는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소리가 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제 영화적인 기법 그래서 포커스를 제가 저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저쪽에 있는 주인공한테 포커스가 분명히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가 벌어지든 뭐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이게 관객들이 영화적인 그런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저 원경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 근경에는 포커스가 안 맞을 거라는 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디포커스를 위해서 제가 이때 이제 그 스플릿 디옵터라는 그 필터 장치를 써서 양쪽이 다 포커스를 맞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영화적인 장치로 어떤 공포를 주는 거를 좀 많이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놀라셨다면 감독님의 의도가 굉장히 잘 연출이 된 호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신 배우님. 저는 사실 놀래키려고 찍은 장면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영화를 호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좀 이상한 로맨스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뭐 제가 호흡에 대해서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번 영화에서 침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당연히 좋아하는데 극장이 그 감각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는 다 차단을 하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 되게 침묵돼 불편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좀 체험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침묵이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배우가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몸이 바뀐 남자나 이렇게 안아줄 때의 표정이 사실 두 번이 저는 그 완전히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 때 여배우 표정이 디테일이 엄청 신경을 쓰셨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는데 그런 디렉팅은 어떤 감정을 요구를 하셨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 안에 들어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된 남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둘 중에 누가 그 남자 안에 있건 간에 각각의 방식으로 끔찍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각각의 방식으로 괜찮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왜 금요일의 기쁨과 토요일의 우울함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침대에서 안을 때는 금요일 같았고 맨 끝에 안을 때는 토요일 같은 느낌? 약간 그게 너무 확연하게 느껴져가지고 저 여배우님 다른 연기 보고 싶다 이럴 정도로 디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 호흡을 만들어내는 게 이거는 연기를 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감독님이 잘하시는 걸까요? 연기를 잘하시는. 그러면 선윤이 감독님. 제 호흡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약간 너무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기법들을 쓰고 싶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 이 영화가 호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좀 괴짜 영화처럼 보이고 싶어서 키치함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도 보면은 정박에 이게 딱 컷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조금 더 보여줘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놀래키려는 것도 앞에 살짝씩 알려줘요. 관객들한테. 이제 곧 인물이 돌아서 보여줄 겁니다. 하는 식으로. 대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쾌락을 느끼고 공포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셨을 때 좋겠다는 그 부분만 조금 영화보다는 게임의 편집을 좀 따라가 봤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카메라 무빙도 일부러 회전하면서 인물한테로 싹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이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애니메이션 정도 나올 때 영화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서 또 새로운 정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단편 영화에서 사이에 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건데 특별히 그 애니메이션을 꼭 써야겠다라는 약간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에서 노동의 잔혹한 역사를 그걸 아직 알지 못하는 세대한테 설명을 해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애니메이션에 좀 녹여내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영화를 봤을 때 잔혹 동화가 떠올릴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또 동화를 읽어주는 느낌을 거기서 연출하고 싶었는데 실사로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했고 이 노동의 좀 역사 자체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걸 다 찍으려니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았고 이제 찍어야 되는 것들이 이 졸업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 안에 다 찍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좀 더 많은 시간, 1년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전자의 생각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표현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보통은 관객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냐, 어떤 영화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독립 영화는 뭐냐, 단편 영화는 뭐냐 이런 거 막 질문하실 때 가장 해드리는 말은 전 좋은 영화 추천해 주세요. 재밌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좋아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할 말이 많은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만듦새가 좋고 나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화를 하나 봤을 때 이게 계속 생각나고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고 이런 거리가 생기는 영화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영화이고 또 그게 독립 영화 또 혹은 단편 영화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 감독님들에게는 최고의 관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또 단편 영화들이 극장에서 영화로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 전무합니다. 영화제 아니면은 사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긴 시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제 가면 단편 섹션부터 보거든요. 왜냐 장편은 예전에야 이렇게 수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못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가 장편 영화들은 저희가 볼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들은 극장이란 공간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영화제 가면 무조건 단편 섹션부터 섭렵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작은 영화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걸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자부심이고 그리고 이렇게 먼 길까지 감독님들도 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왜냐면 사실 영화라는 거 보고 나서 말이 그러니까 이런 대화보다는 그냥 나 혼자서 좀 삭히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어쩔 때는 저희가 강제로 지휘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객들과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은 정말 소중한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지 관객도 독립영화, 예술영화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의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상영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이렇게 장르 영화에 박한 나라도 없는데 이렇게 특히나 또 단편에서 이렇게 장르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새 작품마다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저는 즐거웠거든요. 이거 보면서도 공포 영화를 못 보지만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익히면서 오늘을 좀 기다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나 관객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님들한테 오늘 늘 항상 식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소감 오늘 함께 하신 소감과 그리고 혹시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작품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같이 말씀해 주시면은 또 관객분들 오늘 또 보신 만큼 또 찾아서 보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특이하게 이번에는 용신 감독님부터 금요일처럼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최근에 단편 영화를 하나 찍어서 후반 작업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음악 영화인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 떠나서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적고 있어요. 한 계획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적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나눠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기회가 된다면 단편은 한두 개 정도 더 작업할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제가 돼야지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그것도 이번 영화랑 좀 비슷하게 괴물들이 나오고 아기들이 그 괴물들을 사이에서 이제 도망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작품 오마주인가요? 이번에도 똑같이 일단은 판을 미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넣으면 나니아 연대기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관객으로 좀 몇 번 와서 보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가 되면 나도 좀 상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곳인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화 상영도 하고 GV도 하고 좋은 영화를 또 같이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관객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단편 영화 상영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다른 곳을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은 저한테는 다 크고 작든 이제 지방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역이라고 해야죠. 네, 지역. 네, 지역.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올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는 게 이렇게 찾아주시는 관객분들도 관객분들이지만 이 제목 자체도 작은 영화지만 사실 진짜 작은 영화잖아요.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상업적으로 전혀 소구력이 없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작은 영화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비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정말 달랑 혼자 한 분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분이 이게 각각 파트를 맡으셔서 너무 열심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저랑 개별적으로 연락하신 분만 해도 막 2분, 3분 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 진정성을 접할 때마다 진짜 너무 감동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정말 일정이 아예 안 되지 않는 한 제가 아무리 멀어도 꼭 가서 관객분들 뵙고 그 스태프분들 뵙고 인사를 꼭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부산에 와서 관객분들, 스태프분들 뵙게 돼서 너무 정말 기분 좋고 설렜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좋은 분들을 잘 만나서 지금 상업 장편 영화 입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런베이비 런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제가 이게 이제 2번째 단편이 호러였는데 첫 번째 찍었던 단편은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서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거를 학교 그 채널에 올려놔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히어로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준비하는 장편이 호러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히어로 영화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단편과 2번째 단편 정동의 뭔가 좀 짬뽕 같은 느낌인데 잘 준비해서 아마 잘 되면은 내후년쯤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더 늦어지면은 내후년 열심히 잘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독님들 영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신인 아이돌 내가 먼저 좋아했어. 너희가 뜨면 나 쟤네들 이렇게 클 때부터 데뷔했을 때부터 나 알았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항상 독립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배우님들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보신 작품들의 그런 그 감독님들의 앞으로의 작품을 더 기대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만나게 돼도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 저 감독 영화 나 그때 봤어. 여기서 이만큼 컸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그 말했던 작품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게 될 거니까
저희가 네, 영화로든 뭐로든 네,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네, GV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네, 그 저희가 첫째 주 네, 수요일에 네, 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사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관객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네, 프로그램을 해도 관객이 그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도 지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더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더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 또 이렇게 감독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뭘 한다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영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이 장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네, 예뻐해 주시고 그 상영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